자, 우리가 지금까지 곱셈 공식을 배워왔어요. 오늘부터 배워야 될 것은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자, 인수분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곱셈 공식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어제 테스트를 본 걸 봤을 때 곱셈 공식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인수분해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배우는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곱셈 공식과는 다르게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은 전개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인수분해는 그거를 반대로 묶어낸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인수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6이라는 숫자가 있었다라고 해보죠. 6이라는 숫자는 곱으로 나타내면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면 소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2하고 3이 소수로 이루어졌고 분해를 정확하게 했다. 그리고 2하고 3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인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소수로 이루어진 인수이기 때문에 소인수라고 합니다. 그럼 인수의 또 다른 말이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약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약수라고 하지 않고 인수라고 합니까? 자, 약수에서는 1과 6도 존재하죠. 자, 1과 6도 존재하고 2하고 3 이렇게 존재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약수라고 말을 하죠. 그냥 인수라고 한다면 약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소인수 분해 말고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분배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2 곱하기 3 더하기 5가 있을 때 2가 분배가 돼요. 분배가 돼가지고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5로 표현해요. 그래서 6 더하기 10 해서 얼마? 16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거를 거꾸로 계산하기도 했었다. 요거를 2로 묶어주고 3과 5를 먼저 더한 다음에 2를 곱해도 돼 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분배 법칙. 자,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그쵸?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왼쪽으로 가는 거랑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똑같죠? 이걸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이게 다항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 요거를 우리가 전개한다라고 하고 곱셈 공식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전개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 이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여기 2 곱하기 3이 있고요. 2 곱하기 5가 있죠. 2 곱하기 3이랑 2 곱하기 5가 있는데 6이죠. 여기 10이고요. 6과 10에서 공통 인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죠. 공통 인수가 2가 있구나. 그래서 2가 밖으로 빠져나간 모습, 분배 법칙 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 이걸 우리는 공통 인수분해라고 말을 합니다. 즉 ax 더하기 bx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ax 플러스 bx. 그러면 x가 지금 똑같이 있죠. 왼쪽에 있는 ax는 a 곱하기 x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bx는 b 곱하기 x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a가 인수고요. x도 인수예요. 어디에서? ax에서. 그리고 bx에서는 b도 인수고 x도 인수예요. 어디에서? bx에서. 그 공통인수가 뭐냐면 요 x라는 거예요. 공통인수가 저 x예요. 그래서 그 x를 밖으로 빼놓고 a 플러스 b라고 표현을 하겠다. 요걸 우리는 공통인수분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요걸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요 공통인수분해라는 거예요. 이 공통인수분해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인수분해를 쓰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제곱식이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완전제곱식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중에서 이거를 본 적이 있어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자, 그리고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때 요 왼쪽에 있는 형태를 우리가 완전제곱식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묶어가지고 제곱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8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8.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얘가 짝수, 여기도 짝수, 여기도 짝수. 인수가, 공통인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가 있냐면 2가 공통인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요렇게 먼저 공통인수를 뽑아내는 걸 최우선적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얘가 왠지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딱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가 이런 겁니다. 볼게요. x를 제곱하고 플러스 2배의 x 곱하기 2 그죠? 그리고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요런 형태가 지금 위에 있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a제곱이 x제곱이고요. 2ab가 2xe 그죠? 그리고 나서 b제곱이 2의 제곱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a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x가 하고 있죠. 그리고 b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2가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 노랭이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으로 묶일 수 있겠구나. 앞에 2가 있고 요렇게 묶어내는 것을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말을 합니다. 아, 요런 형태들을 왼쪽에 있는 형태로 묶어내는 작업, 요걸 우리가 완전제곱식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완전제곱식이구나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 자, 그럼 여기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내보도록 할 건데 얘를 또 들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9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네모에 뭔가가 들어갔더니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네요. x제곱 플러스 이번에는 여기가 6x 플러스 뒤쪽이 세모. 아, 얘도 역시 완전제곱식으로 묶일 수 있어요. 그때 세모에 들어가는 숫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는 앞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 앞에 최고차항의 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수가 뭐였냐면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말했어요. 그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그쵸? 그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이게 완전제곱식으로 묶이려면은 요 가운데 있는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2b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b. 아니, b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b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있는 b.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게 플러스 9라고 한 거 보아하니 얘는 3의 제곱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게 x제곱이니까 아, 얘는 x제곱이었을 거야. x를 2번 곱했을 거야.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제곱으로 묶이는 형태, 이 모습을 살펴보면 얘가 x와 3을 갖다가 제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운데가 플러스여도 마이너스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뒤에 있는 거는 플러스 9니까. 맞아요? 플러스 3을 제곱해도 9고요.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9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를 전개했을 때 왼쪽에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가 곱셈 공식을 정확히 외웠으니까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요. 그때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아닐까 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살펴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b라는 거예요. b가 뭐였냐면 3이었잖아.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이 빈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 완전제곱식 형태는 x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었을 거야.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 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x제곱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16이 있었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었어요. 라고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가는 숫자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뒤에 있는 게 4제곱이잖아. 그러면은 빈칸 안에 들어가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b. b가 지금 4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들어가면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자, 밑에 있는 것도 비슷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가운데가 6x예요. 가운데가 6x. 나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가운데에 있는 항의 개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하세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운데에 있는 항을 2로 나누고 제곱하세요. 자, 그러면 6을 2로 나누고 제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9가 나오죠. 이 세모 안에 9가 들어가면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더라 라는 뜻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지금 위에 있는 문제와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왼쪽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EAB 보이죠? EAB. 이때 A를 X로 넣는다면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고요. 네모 박스가 뭐냐면 지금 2B라는 뜻이에요. 그 2B를 이 뒤쪽에 있는 숫자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2B를 뭘로 나누고요? 2로 나누고요. 얘를 제곱하면은 바로 그냥 B제곱이 나오지 않겠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숫자를 2로 나누고 제곱하면 뒤에 있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부호를 결정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제곱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한 조건들을 지금 설명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합차공식이라는 겁니다. 합차공식 우리가 곱셈공식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합차공식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자, 이런 식으로 앞뒤가 똑같고 가운데 부호가 정확하게 반대인 형태. 이거를 전개하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에요. 라고 전개를 했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가 보이면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할 수 있구나.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문제를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특징을 하나 살펴보면은 합차공식 같은 경우는 항상 항이 2개밖에 없어요. 항이 2개밖에 없다. 자, 볼게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보죠. 자, 얘는 과연 합차 공식이 맞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yes, 당연히 맞아요. 자,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보면은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아니던가, 그죠? 그럼 얘는 y 플러스 x 곱하기 y 마이너스 x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더라 라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있는데, 자, 봐봐봐. 이거 2x제곱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8이라고 나왔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냐면 공통 인수분해라고 했었죠. 2가 공통 인수로 갖고 있네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얘는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지금부터 보는 인수분해가 오늘의 목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은 성공했다. 오늘 배울 거 다 배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물론 뒷부분에 있는 유형훈련소 문제들도 다 풀겠지만은 내가 프린트로 이러한 문제만 쭉 줄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숙제로 되겠죠. 왜냐하면은 여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가지고 이거 못해가지고 헤매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요거 숙제로 나가게 될 거니까 잘 들어볼 수 있도록 하죠. 지금 1번 문제 볼게요. 20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패하는 모습도 보여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20x제곱이 있고요.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숫자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앞뒤만 보고 있는 거 보입니까? 얘가 분명히 전개가 됐을 때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묶인 형태는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숫자끼리 곱해가지고 나온 게 20x제곱일 거고요. 뒤에 있는 애들끼리 곱한 거, 자, 뒤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6을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거를 한번 분해해보자 라는 뜻이에요. 곱해가지고 20이 나오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5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4 곱하기 5가 있잖아. 자, 그리고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6이 되는 숫자가 뭐가 있는지 그냥 아무거나 때려 찍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막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보자. 크로스로 곱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렇게 곱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이 두 개의 결과값을 우리가 더합니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냐면 2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결과값이 가운데 x 1차 항의 개수랑 똑같게 나올 때까지 이 행동을 반복합니다. 지금은 2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7이죠?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한 번 쌓인 거죠. 이 경험치가 약 2만 개 정도 쌓이게 된다면 자네는 고등학교 1학년 인수분해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로 판별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4, 5는 그대로 유지해놓고 내가 2 곱하기 3을 했을 때 실패를 했으니 자, 3 곱하기 2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제는 대충 메커니즘을 이해했으니까 자, 이렇게 곱했을 때 15가 나올 거고 이렇게 곱했을 때 8이 나오겠다. 이 두 숫자를 더하거나 뺐을 때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7과 유사한 숫자가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딱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 5, 15 얘가 15예요. 4, 2, 8 이거 8이죠. 이 두 개 숫자를 왠지 빼거나 하면은 마이너스 7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7이 나오기 위해서는 잘 봐. 이게 더해서 나오는 숫자라고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더해가지고 나오는 숫자여야 돼. 그러면은 빼기 위해서 여기 위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지 않을까? 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왜?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돼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둘이 더했더니 마이너스 7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지금 얘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 신난다고 막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제 더 중요해요. 인수분해의 완성은 이렇게 가로로 씁니다. 이렇게 가로로 쓰세요. 가로로. 제발 부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x제곱인데 내가 지금 상수만 쓰고 있어요. 개수만 쓰고 있어요. 정정할게. 개수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4x고요. 여기가 원래 5x였을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어떤 형태였을까? 가로로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4x-3 곱하기 5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계속 연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2번. 이렇게 있어요. 자, 얘를 가지고 15를 분해해 보도록 하죠. 그럼 3 곱하기 5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리얼로 보여줄 거예요. 자, 12를 어떻게 쪼개면 좋을까? 2 곱하기 6으로 쪼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2하고 5랑 곱하면 10이고요. 6이랑 3이랑 곱하면 18 이렇게 되겠죠? 죽었다 깨나도 11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2 곱하기 6은 아니겠구나. 그럼 이게 4 곱하기 3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로 크로스로 곱하면 20이죠.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9잖아. 아, 이 둘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11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요. 가운데가 플러스죠.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되겠네. 그러면은 둘이 더했을 때 플러스 1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얘가 원하는 게 11. 아, 그래서 얘가 플러스니까 너는 플러스가 맞고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너가 마이너스였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신난다고 막 쓰는 게 아니고요.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써야 되고요. 저기에 보이지 않는 거 뭐라 그랬냐면 x. 그죠?
볼게요. 그러면 3x 플러스 4 곱하기 5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3번 문제 볼게요. 이제 익숙해질 것 같은데, 자, 3x제곱이래요. 그러면 3 곱하기 1밖에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8이 나왔어요. 4 곱하기 2 같습니다. 그러면 4, 2 이러면은 4, 2 이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오죠? 그쵸? 6이 나옵니다.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4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가 플러스 8이죠? 플러스 8이면 플러스 4 곱하기 플러스 2를 곱해도 되지만, 그죠? 플러스 4 곱하기 플러스 2 가능하죠? 그렇지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도 가능하다는 점을 절대로 놓쳐선 안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마이너스잖아요. 아, 가운데가 마이너스고 뒤쪽이 플러스야. 그러면 무조건 이쪽이 마이너스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마이너스여야 된다. 그래야 플러스가 나오고요. 가운데는 마이너스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됐죠?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제대로 되었구나. 이렇게 가로로 써주면은 첫 번째는 3x-4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x-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4번 이어서 해보죠. 4번 문제 보면요. 지금 9x제곱이고요. 4y제곱이고 보이죠? 9 곱하기 1 해놓고요. 2 곱하기 2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곱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8. 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두 개를 더하면 왠지 20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더하기 전에 뒤쪽이 플러스고요.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중요한 거 9, 1 이게 뭐냐면 9x 곱하기 x였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뭐냐면 마이너스 2y 곱하기 마이너스 2y였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숫자만 썼을 때 x가 있듯이 그죠? 여기는 x, y가 동시에 있는 거 절대로 잊어선 안 되고요. 옆으로 인수분해한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옆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더라. 그럼 얘는 9x-2y 곱하기 x-2y 이렇게 써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연습을 해봤어요. 왜 앞부분 문제를 안 푸나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겠죠. 충분히 연습을 시켜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를 내가 제공했죠. 그쵸? 제공을 했을 겁니다. 그죠? 미래에 내가 제공을 했을 건데, 자, 그러면 그 문제들을 풀면서 그 문제들이 전부 다 이거라는 걸 눈치채야 돼. 이거를 연습해야 돼요. 이거를 먼저 싹 다 풀어놓고 얘가 몸에 배일 때쯤에 이제 앞부분의 문제를 풀면은 날아다닙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거를 먼저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프린트 풀어보도록 하죠.